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페루의 한 교통 전문가가 자국 방송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는 안데스 산맥 고산 도시에서 30년간 제설 작업을 총괄해온 베테랑입니다. 눈이라면 질리도록 봐온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말한 걸까요? 바로 지난 겨울 대한민국 서울의 폭설 현장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2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출근 시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 아침에 벌어진 일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촬영해 공개한 영상 속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하지만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루 쿠스코에서 교통관리 일을 해온 카를로스 메디나입니다. 쿠스코는 해발 3,400m가 넘는 고산도시입니다.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제법 내리는 곳이지요. 저는 이 도시에서 30년 넘게 도로와 교통을 관리해 왔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도시가 마비되고 시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던 거예요. 그런 제가 작년 겨울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폭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세계 어디든 눈은 내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영상 속 장면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양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 도로 위 차들은 멈춰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저는 화면을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였어요. 한국의 수도이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 그곳에 하룻밤 사이 2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쿠스코 같으면 10cm만 와도 도시 전체가 멈춰버리는데 말이지요. 영상 속 시각은 아침 8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이었던 거예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 시간대에 폭설이 내린 도로에서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평소보다는 느렸겠지요. 하지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로를 자세히 보니 이미 제설 작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선이 보일 정도로 눈이 치워져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는 치워진 눈이 높이 쌓여 있었어요. 눈이 그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니. 우리 같으면 며칠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광경이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지요. 우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냐고. 실제로 그럴 리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자료들을 읽어나갔지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눈 예보가 나오면 그 전날부터 준비에 들어간다더군요. 새벽 2시, 3시부터 제설 차량들이 도로에 나와 대기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쌓이기 전에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쿠스코는 어떤가요? 눈이 다 내리고 나서야 장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치울지 회의부터 하지요.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 건 눈이 그친 지 한참 뒤입니다. 그 사이 도로는 꽁꽁 얼어붙고 차들은 미끄러지며 사고가 속출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제설 장비 규모였습니다. 서울시에만 제설 차량이 수천 대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최신 장비들로 갖춰져 있다더군요. 우리 쿠스코 전체에 있는 장비가 겨우 20대 남짓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나마도 오래되어 고장이 잦은 장비들이에요. 자료를 읽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한국은 폭설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한다더군요.
기상청에서 눈 예보를 내리면 각 지자체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24시간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설 인력과 장비가 실시간으로 배치되고 현장 상황이 계속 보고되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담당 공무원 몇 명이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요. 눈이 와도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경제가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폭설이 와도 출근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더군요. 우리 같으면 기적이라 여길 일을 그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루 구경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린 한국 영상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진행자가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그토록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지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화면에 띄웠지요. 서울 강남대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왕복 10차선이 넘는 넓은 도로였어요. 아침 7시 30분경에 촬영된 영상이더군요. 도로 양옆으로는 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검은 아스팔트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지요. 차들이 줄지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흘러가더군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질서정연하게 멈추고 출발했어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눈은 언제 치운 거냐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린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친 지 고작 1시간 반 만에 저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쿠스코였다면 최소 3일은 걸렸을 작업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도로 곳곳에 작은 주황색 상자들이 보이더군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설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염화칼슘이 들어있어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제설제를 구하려면 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그제야 받을 수 있지요. 급한 불을 끄기엔 너무 늦는 겁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지하철역 입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 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난간에도 바닥에도 말이지요. 누군가 계속해서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쿠스코의 버스 정류장은 어떤가요? 눈이 오면 며칠씩 방치됩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해서 다녀야 하지요.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거냐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날 밤 제설 인력 2만 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장비는 3,000대가 넘었어요. 25개 구청마다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리했다더군요.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쿠스코 전체 인구가 40만 명 정도인데 한국은 한 도시에서 폭설 하나 치우는데 2만 명을 동원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국 뉴스 영상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기자가 제설 현장을 취재한 내용이었지요. 새벽 3시경 촬영된 화면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설차가 지나간 뒤 사람들이 곧바로 따라가며 모서리를 정리했습니다. 차량이 닿지 않는 인도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손으로 치워냈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 및 가로등 주변 배수구 입구까지 꼼꼼하게 살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였던 겁니다. 우리는 큰 길만 치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이나 인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다니는 모든 길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방송이 끝난 뒤 동료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였어요. 그가 말했지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기본이라니요. 우리에겐 꿈 같은 일이 그들에겐 당연한 일상이라는 겁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영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였어요. 교차로마다 설치된 도로 온도 센서 실시간으로 제설.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제설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말이지요. 눈이라는 재난에 맞서 도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방송 이후 우리 교통국에는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느냐는 거였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지요.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해 보라는 지시였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먼저 지난 10년간 우리 도시의 제설 기록을 꺼내봤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5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6월이었지요. 남반구인 우리는 6월이 한겨울입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10cm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졌어요.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지요.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전화가 불통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설차를 출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20대의 장비 중 절반이 고장 나 있었던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제때 정비를 못했거든요. 겨우 10대를 끌어모았지요. 어디부터 치울지 회의를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먼저 할지 병원 가는 길을 우선할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정을 내리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비가 출동한 건 오전 9시가 넘어서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도시는 멈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지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들도 발이 묶였지요. 응급차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일째 되어서야 주요 도로가 뚫렸어요. 골목길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방치되었지요. 시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나와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고관절이 부러진 상태였어요. 수술을 받고 2달간 입원해야 했지요. 그 어르신의 가족이 시청에 찾아왔습니다. 왜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았느냐며 항의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받게 된 거니까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도시는 마비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쳤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지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과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은 10cm 눈이 와도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10cm면 완전히 멈춰버리지요. 한국은 20cm가 와도 출근이 가능해요. 우리는 5cm만 와도 재택 근무를 권고합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의 제설 예산을 조사해 봤어요. 서울시 하나의 연간 제설 예산이 우리 쿠스코시 전체 교통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매년 장비를 교체하고 신기술을 도입한다더군요. 우리는 어떤가요? 20년 된 낡은 장비를 아껴가며 씁니다. 새 장비를 사자고 건의해도 예산이 없다는 답만 돌아오지요. 인력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한국은 폭설 때 2만 명을 동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작 200명입니다. 100배 차이였던 겁니다. 시스템의 차이는 더 컸어요.
한국은 기상청과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 예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지요. 인력과 장비가 사전에 배치되고 제설제가 미리 살포됩니다. 우리는 눈이 오고 나서야 대책을 논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출근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제를 받아 장비를 출동시키지요. 모든 게 사후 대응입니다. 한국은 예방이고 우리는 사후 수습이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쓰면서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으면서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를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으면서도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구청장 인터뷰를 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제설 작업은 성공적이었느냐고요. 그런데 구청장이 고개를 저으며 아쉬움을 표했어요. 일부 골목길 제설이 30분 늦었다는 겁니다. 30분이요. 우리는 3일씩 늦어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말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민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에는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더군요.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역시 폭설에 취약했다고 합니다. 큰 눈이 오면 도시가 마비되고 혼란이 벌어졌어요. 우리와 비슷했던 거지요. 전환점은 어느 해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폭설로 인해 큰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수백 대의 차량이 고립되었고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지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어요. 전국적인 제설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겁니다. 먼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신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의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각 지역의 도로 온도, 습도, 강설량이 중앙 서버로 모이지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에 눈이 올지 예측합니다. 예측이 나오면 해당 지역에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요. 담당자들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가지요. 그와 동시에 제설 인력과 장비가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즉각 출동해요.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기 시작하지요. 눈이 쌓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치우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는 거지요. 논문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설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역별 맞춤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역마다 눈이 오는 양과 패턴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유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더군요.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는 대형 장비 위주로 배치했습니다. 눈이 적게 오는 남부지방은 소형 장비와 인력 위주로 구성했어요. 똑같은 방식을 모든 곳에 적용하지 않았던 거지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또 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으니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를 갖췄어요. 한 팀이 작업하는 동안 다른 팀이 대기하지요. 쉬지 않고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골목길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대형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은 소형 장비와 인력으로 대응했어요. 주민센터마다 제설 도구함을 비치해뒀지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취약계층 배려였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앞은 우선적으로 제설했어요.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신경 썼지요. 복지 시스템과 제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논문을 다 읽고 나니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비밀병기는 장비나 예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건 시민을 향한 책임감이었지요. 우리 쿠스코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말이에요. 고민하다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개선해 나간 거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공부하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유튜브에서 폭설날의 서울 도심 영상을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역 사거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지요. 폭설이 내린 아침 8시 반경의 모습이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모든 차가 정확히 정지선에 멈췄습니다. 눈길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벗어나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파란불이 켜지면 일제히 출발하더군요. 우리 쿠스코였다면 어땠을까요? 눈이 오는 날이면 교통신호는 있으나 만화입니다. 모두 제멋대로 움직이거든요. 끼어들기와 경적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지요.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좁은 길에서 2대의 버스가 마주쳤어요. 서로 비켜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뒤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대의 버스가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있던 승용차들도 함께 후진했지요. 10여 대의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물러났습니다. 경적 소리 하나 없었어요. 짜증내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양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30분은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 비키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지요. 또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계셨어요. 눈길이라 더 조심스러워 보였지요.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걸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들은 출발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지요. 경적을 울리는 차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건너자 한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하라는 인사였지요.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싶었어요. 지하철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앉지 않고 서 있었던 거예요. 어느 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시자 한 학생이 일어나 자리를 권했지요. 우리 쿠스코의 버스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타려 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음악을 틀어놓지요. 노약자석에도 젊은이들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정연할까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공공질서와 배려에 대해 배운다고 해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익힌다지요. 또한 법 집행이 엄격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곧바로 단속되고 처벌받아요. 예외가 없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거지요. 내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훌륭한 제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제가 방송에 출연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안에서만 회자되는 게 아니었어요.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더군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지요. 각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스페인의 한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물었지요. 유럽도 선진국인데 한국과 어떻게 다르냐고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유럽도 제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라고요. 특히 대도시에서 폭설이 올 때 한국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폭설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파리는 몇 년 전 폭설로 공항이 마비된 적이 있어요.
런던도 겨울만 되면 교통대란이 벌어지지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폭설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활주로 제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북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의 한 도시 공무원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자기네 도시도 눈이 많이 오는데 매번 고생한다는 겁니다. 캐나다는 눈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한국을 배우려 한다니 놀라웠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일본의 한시 공무원이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네도 제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영상을 보고 충격받았다더군요. 특히 실시간 대응 속도가 놀랍다고 했지요.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시 관계자가 한국의 시스템을 견학하고 싶다고 했어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더 절실했던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제설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지요. 미국인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는 5cm만 와도 학교가 쉰다고요. 한국은 20cm가 와도 정상 운영된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국인은 자기네 런던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와도 지하철이 멈춘다는 거예요.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지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댓글을 남겼어요. 자기네는 눈이 안 오지만 홍수가 자주 난다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제설을 잘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가 감동을 준 거였지요. 많은 나라가 경제 발전에만 집중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큰 도로를 만들지요. 하지만 정작 국민이 불편을 겪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제설 장비, 관제 시스템, 인력 교육 같은 것들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 결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페루로 돌아온 뒤 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고 건의했어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고요.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연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지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차이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예산, 인력, 장비, 시스템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지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의지였어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말이지요. 한국은 재난을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가 나고 나서 수습하기 바쁩니다. 근본적인 차이였지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느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당장은 어렵다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미흡하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하고 개선한 결과였지요.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먼저 노후 장비부터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20년 된 제설 차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매년 예산의 일부를 장비 구입에 할당하자고 제안했지요. 다음으로 인력 교육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제설 작업도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세 번째로 예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기상청과 연계해서 폭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자는 거였어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동네마다 제설 도구함을 비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지요. 의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추진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쿠스코시가 제설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어 기뻐하더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끼리 비교하며 만족했지요. 세계 수준이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를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계속 모았습니다. 제설뿐 아니라 다른 재난 대응 시스템도 공부했어요. 홍수, 지진, 화재 대응까지 말이지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 있더군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빠른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노력, 그게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지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긴 겁니다. 많은 나라가 발전 과정에서 국민을 희생시킵니다. 경제가 우선이고 사람은 나중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균형을 잡았어요. 제설 시스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도로에 나가는 제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온몸이 얼어붙어도 묵묵히 일하지요. 그들 덕분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제센터에서 밤새 모니터를 지키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어느 도로에 눈이 더 쌓이는지,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지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상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들이 있기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폭설에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눈이 와도 출근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만든 결과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페루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방송 출연 이후 여러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강연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기술이나 장비에 있지 않다고요. 국민을 향한 책임감에 있다고요. 그 책임감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스템이 국민을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젊은 공무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기들도 한국처럼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생겼어요. 페루 정부에서 선진 제설 시스템 연수단을 구성했는데 제가 단장으로 선발된 겁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그 도시에 제가 서 있다니요. 겨울이었습니다. 마침 눈이 조금 내리더군요.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새벽 4시에 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작업자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지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기 일에 대한 긍지가 있었던 겁니다. 한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웃으며 답하더군요. 자기가 눈을 치우면 누군가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다고요.
그게 보람이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이 강한 나라구나 싶었어요. 페루로 돌아온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요. 단계별 로드맵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눈을 치우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나라 말이에요.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교통 전문가가 본 한국 폭설 대응의 놀라운 진실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